이번 영상에서는 시가총액 데이터 수집의 마지막 단계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VS 코드 탐색기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고 폴더명 우측에 새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여 새로운 파일을 만듭니다. 파일 이름을 cleansing.py로 이름 짓겠습니다. 이 파일에서 데이터 전처리 코드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play.py 소스 코드를 클릭하고 제일 위에 있는 작업 폴더 생성하기 코드를 복사합니다. 이어서 클렌징 소스 코드 파일에 붙여넣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처리에 필요한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임포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판다스 패키지를 불러오고 as 명령어를 사용해서 판다스 패키지를 pd라고 접근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처리해야 될 파일은 JSON 파일이기 때문에 JSON 형식의 파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파이썬 내장 JSON 패키지도 필요합니다. 임포트 명령어를 사용해서 JSON 패키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먼저 JSON 패키지에 로드 함수를 사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JSON 패키지에 로드 함수를 사용하려면 오픈 함수를 사용해서 불러올 데이터를 지정해야 됩니다. 오픈 함수는 이와 같이 with 명령어와 오픈 함수, as 명령어까지 함께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픈 함수의 입력값으로 불러올 파일의 경로를 전달합니다. 두 번째 입력값으로 r을 전달하고 인코딩 옵션에 utf-8을 전달합니다. 오픈 함수의 두 번째 입력값인 r 같은 경우에는 read 모드, 읽기를 의미하는데 기본값이 r이기 때문에 입력을 생략해도 됩니다. 이어서 JSON 로드 함수의 첫 번째 입력값으로 이 파일을 가리키는 fp 변수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로드 함수를 통해 불러온 데이터를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parse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 이름을 적어주고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를 선택한 다음 Shift Enter를 눌러서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이전 단계에서 작성한 JSON 파일을 성공적으로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판다스 패키지로 불러오겠습니다. 먼저 parse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arse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는 딕셔너리 타입입니다. 타입 함수를 입력하고 입력값으로 parse 변수를 전달합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딕셔너리 타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딕셔너리가 어떠한 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parse 변수를 적어주고 키 함수를 호출하면 딕셔너리에 저장된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렇게 헤더 키와 보디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헤더 키는 테이블 헤더를 의미하고 보디 키는 종목별 시가총액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판다스 패키지를 통해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판다스 패키지에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사용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parse 딕셔너리에 보디 키의 값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입력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출력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스크롤을 위로 올려보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불러와져 있는데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테이블 헤더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는 숫자로 테이블의 헤더가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사용할 때 컬럼스 매개 변수에 테이블의 헤더를 입력하면 됩니다.
파스 딕셔너리의 헤더 키에 테이블의 헤더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대화형 창에서 스크롤을 위로 올려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테이블의 헤더가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했던 코드를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데이터가 없는 행을 삭제할 것입니다. df로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에 drop na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대화형 창에 출력된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 스크롤을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이처럼 데이터가 없는 행이 깔끔하게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drop na 함수 위에 올려놓으면 이처럼 drop na 함수의 정의와 이 함수의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axis 매개 변수와 how 매개 변수입니다. 이 함수의 정의를 조금 내려보면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떠한 값이 기본 값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xis 매개 변수에는 디폴트 값이 0이고요. 이 값이 0일 때는 행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axis 값이 1이라면 컬럼, 즉 열을 삭제하는 것이고요. how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any 문자열이나 all 문자열을 전달받는데 디폴트 값은 any 문자열입니다. any 문자열의 경우에는 하나라도 비어있는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행이나 열을 삭제한다는 의미입니다. all 문자열의 경우에는 행이나 열의 모든 값이 비어있을 때만 삭제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drop na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떠한 값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axis 매개 변수에 0을 전달해서 행을 기준으로 삭제한다는 의미가 되고요. how 매개 변수에 any를 전달해서 하나의 값이라도 비어 있다면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코드를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해서 dfrow 변수에 저장합니다. dfrow에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변수명을 적어주고 데이터 개수가 많기 때문에 최상단 5개 데이터만 불러오겠습니다. 헤드 함수를 사용하면 최상단 5개의 데이터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제대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론실 열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아일락 연산자를 사용하면 원하는 데이터를 리스트처럼 슬라이싱 할 수 있습니다. 아일락 연산자는 콤마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행을 입력하고요. 오른쪽은 열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 3을 입력하고 열에 0, 2를 입력하면 행을 기준으로 처음 3개 데이터와 열을 기준으로 처음 2개의 열을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이처럼 3개의 행이 출력되었고요. 2개의 열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을 기준으로 마지막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스트 슬라이싱과 동일합니다. 0부터 시작해서 -1을 입력하면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직전까지 출력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따라서 전체 열에서 마지막 열을 제외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이와 같이 토론실 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행을 출력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트 슬라이싱과 같이 콜론만 입력합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헤드 함수를 통해서 처음 5개 데이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dfrow 변수에 토론실 열이 삭제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일비 열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데이터의 특징은 가운데에 계획 문자, 즉 /n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문자는 데이터를 처리할 때 불필요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파이썬 기본 함수인 스플릿 함수와 조인 함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백을 제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는 문자열 타입의 텍스트 매개 변수를 입력받습니다. 이렇게 입력받은 데이터를 먼저 스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공백 문자를 기준으로 입력받은 문자열을 나눌 것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스플릿 함수 위에 올려놓으면 이처럼 파이썬 내장 스플릿 함수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퍼레이터 매개 변수입니다. 만약 세퍼레이터 매개 변수에 어떠한 값도 입력되지 않았다면 이 함수는 모든 공백 문자에 대해서 문자열을 나눕니다. 이렇게 공백 문자가 나누어졌다면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나누어진 문자열을 다시 결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공백 문자열을 전달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값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이 함수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함수를 적어주고 상승 /n 1234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적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값만 선택한 다음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n을 기준으로 양쪽에 공백 문자가 하나씩 포함되어서 총 3개의 공백 문자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 실행했던 문자열을 클린 화이트 스페이스 함수에 전달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하나의 공백 문자가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클린 화이트 스페이스 함수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에서 불필요한 공백 문자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dfrow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스 속성을 사용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컬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전체 컬럼 목록이 보입니다. 이 목록을 for 반복문에 사용하면 하나씩 꺼내서 반복 처리할 수 있습니다. dfrow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된 컬럼 목록을 하나씩 꺼내서 컬럼 변수에 저장하여 반복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괄호를 입력하고 콜론 변수를 입력하면 해당 컬럼만 추출할 수 있는데요. 이때 apply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별로 데이터를 추출한 다음 apply 함수를 사용해서 어떠한 함수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죠. apply 함수의 입력값으로 앞서 작성했던 클린 화이트 스페이스 함수를 전달하면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열에 대해서 열별로 클린 화이트 스페이스 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처리된 값을 데이터 프레임에 다시 저장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패스 코드를 삭제하고 df로 변수를 입력합니다. 이제 반복문부터 df로 변수까지 선택한 다음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화면에 스크롤을 올려서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불필요한 공백이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정제가 완료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toCSV 함수를 호출하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출력될 결과물의 경로를 입력합니다. outdir/ 여기에서는 page1.csv로 입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탐색기에 보시면 page1.csv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잘 저장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왼쪽의 첫 번째 열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관리하는 인덱스인데요. 이것을 제거해서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toCSV 함수를 호출할 때 인덱스 매개 변수에 false 값을 전달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VS코드 탐색기에서 page1.csv 파일을 선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만 잘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습한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작업 폴더를 생성했고요. 플레이라이트 패키지를 불러와서 크로미움 웹브라우저를 실행했습니다. 이어서 버튼 클릭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시가총액 데이터를 터미널에 출력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가총액 데이터를 JSON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JSON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를 판다스 패키지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드롭NA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없는 행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드롭NA 함수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액시스 옵션과 하우 옵션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아일락 연산자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기준으로 필요한 열이나 필요한 행만 추출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파이썬 내장 스플릿 함수와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공백 문자열을 제거하는 함수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한 함수와 for 반복문을 사용해서 데이터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공백 문자를 삭제했고, 마지막으로 toCSV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까지 작성한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서 끝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는 게 없을 거예요. 혼자 만들면서 공부하는 파이썬 221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책에서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소스 코드를 나누어 작성했습니다. 스텝 1-1에서는 폴더 관리만 다루었고요. 스텝 1-2에서는 플레이라이트를 실행하는 과정만 별도의 함수로 작성했습니다. 스텝 1-3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총액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이처럼 단계별로 모든 절차를 모듈화해서 작성했거든요. 영상에서 실습했던 코드를 책을 참고해서 모듈화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학습했던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에서는 페이지를 이동하면서 전체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데이터를 수집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